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취약채무자 파산 신청 즉시 면책해준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울회생법원 11월부터 신속 면책 제도 시행. 둘,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11월 9일부터 13일 열려. 한국영상자료원과 충무아트센터에서. 셋, 인천시 교통약자 횡단보도 경계석 턱 상한 폐지해야. 권익위 턱 낮춤폭 1.5m 제한 폐지하도록. 인천시 보행환경지킴 개선 의견 표명. 넷,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용 표지 혜택 안 받으면 무죄. 대법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1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대상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의의가 없다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신속 면책 제도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 후 면책까지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던 처리 기간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한해 적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벽 없는 영화축제 제12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BAFF 2022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열리며 최신 장편, 단편,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과 함께 베리어프리 포럼, 온 오프라인 관객 참여 이벤트, 시네토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이번 영화제에서 첫 상영되는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 감독 및 연출 원종식, 나레이션 김보라, 베리어프리 버전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단편 애니메이션 오늘이, 감독 이성강, 나레이션 이정민, 하회탈을 만든 허도령,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편 애니메이션 하회, 허, 감독 김태우, 나레이션 이정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후원에 상영되는 이스라엘 영화 신발끈, 감독 야곱, 골드바서 등입니다. 상영 시간표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현행 인천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상한폭 1.5m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10월 25일 인천시 보행환경지침상 경계선 턱 낮춤폭 설치 기준 1m에서 1.5m를 개선하도록 인천시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 낮춤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 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자 입주 예정자들은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 낮춤 설치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 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2013년 제정된 인천시 보행환경지침은 턱 낮춤폭 상한 1.5m를 제한하고 있어 전동 휠체어, 노인 전동차,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 환경을 제대로 방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 낮춤 점자 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 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 환경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 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 낮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설치 기준을 개선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장애인이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훈구 대법관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 25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표지라 해도 사용 권한이 없는 표지를 차에 게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지만 1심, 2심은 표지를 달아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